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5편 승자 서사 분석 시간입니다. 사기는 왜 패배보다 정통 회복을 사랑하는가? 이 주제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기는 패배자도 잘 그리지만 결국 역사의 마지막 의미는 늘 승자의 정통 회복 쪽으로 수렴한다. 이 말은 사기가 단순히 승자가 이겼다를 반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교합니다. 사마천은 패배자를 인간적으로, 비극적으로, 때로는 승자보다 더 강렬하게 묘사합니다. 그런데도 전체 구조를 보면 독자는 결국 패배의 매혹보다 정통의 복원을 역사적 결론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기의 대표적 사례인 항우 본기가 바로 그런 역설로 자주 논의됩니다. 패자인 항우가 본기를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지만 그 이례성 자체가 역설적으로 한 왕조의 정통성 회복이라는 더 큰 서사 틀을 드러낸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1. 승자 서사 분석이란 무엇인가? 승자 서사 분석은 단순히 누가 이겼는가를 보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역사적 결론을 대표하는가? 누가 시대의 방향을 이어받는가? 누가 질서의 회복자로 기억되는가? 패배는 어떤 방식으로 아름답게 소비되는가? 즉, 승자 서사란 군사적 승리만이 아니라 역사적 의미를 독점하는 방식입니다. 사기에서 이 의미 독점은 대체로 다음 틀로 작동합니다. 패자는 강렬하게 묘사된다. 그러나 패배는 결국 지나간 비극이 된다. 승자는 때로 결점이 있어도 시대의 주체가 된다. 최종적으로는 새로운 질서가 정통으로 자리 잡는다. 이 점은 중국 전통 역사 서술의 도덕-정치적 성격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중국 역사 사상은 단순 사건 기록보다 도, 정통, 흥망의 도덕적 의미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정리됩니다. 2. 사기는 패자를 미화하지만 패배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많은 독자들이 사기를 읽고 놀라는 이유는 사마천이 패자를 매우 잘 쓴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항우입니다. 항우는 최종 승자가 아니지만 사기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강한 존재감으로 남습니다. 실제로 항우 본기는 패자인 항우를 본기에 배치한 매우 특이한 사례로 자주 지적됩니다. 학계에서도 이를 사기 형식 전체에서 가장 문제적이면서도 가장 의미심장한 장치 가운데 하나로 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사마천은 항우를 역사의 최종 정답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항우를 매혹적인 패자로 만들지만 동시에 그 패배를 역사적 필연처럼 보이게 합니다. 즉, 구조는 이렇습니다. 항우는 용맹하다. 항우는 카리스마가 있다. 항우는 비극적이다. 그러나 항우는 시대를 끝까지 맡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그 결과 독자는 항우를 사랑할 수는 있어도 그가 세운 질서를 역사적 미래로 받아들이지는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기의 승자 서사 기술입니다. 3. 왜 패자인 항우가 본기에 들어가는가? 이는 예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정통 서사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다. 항우가 패자인데도 본기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사기 해석의 핵심 쟁점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승자 서사의 파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보면 반대입니다. 항우를 본기에 둔 것은 그가 실제로 한 시대를 지배할 정도의 힘과 위상을 가졌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런 거대한 존재조차 결국 정통의 자리에는 안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치가 됩니다. 브릴레 연구도 항우 본기를 사기 형식 전체에서 가장 문제적인 본기라고 하면서 바로 그 예외성이 형식과 진실의 관계를 드러낸다고 분석합니다. 즉, 항우의 본기화는 승자가 아니어도 위대할 수 있다를 말하는 동시에 위대함만으로는 정통이 될 수 없다를 더 강하게 말합니다. 이 구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항우는 비극적 영웅, 유방은 최종 질서의 창건자. 영웅성과 정통성은 다를 수 있다. 역사는 결국 정통성을 가진 자의 쪽으로 굳어진다. 바로 이 대조가 사기를 단순한 승전기가 아니라 정통 복원 서사로 만듭니다. 4. 유방은 왜 항우보다 덜 영웅적인데도 더 역사적인가? 사기에서 유방고 좋은 항우보다 덜 장엄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는 출신도 낮고 일화도 인간적이며 완벽한 영웅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고조본기 서두부터 유방은
범상치 않은 상모와 신이한 징조를 갖지만 동시에 호방하고 실속 있는 인간으로 제시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유방은 항우보다 덜 장엄하지만 더 역사에 맞는 인물로 배치됩니다. 왜냐하면 사기의 승자 서사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 용맹이 아니라 다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쓰는 능력, 질서를 재구성하는 능력, 세력을 묶는 능력, 시대의 흐름에 맞는 유연성.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도 한 고조가 항우를 이긴 이유를 설명하는 전통에서 유방은 뛰어난 인재를 쓰고 결집시키는 능력으로 정당성을 획득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사기는 영웅적 패배보다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승리를 더 높이 평가합니다. 이것이 승자 서사의 핵심 논리입니다. 5. 사기의 기본 알고리즘은 영웅성보다 정통 회복이다. 사기를 크게 보면 반복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혼란 경쟁, 비극 승리 질서 회복.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바로 질서 회복입니다. 즉 사기는 단순히 누가 강했는가보다 누가 무너진 천하를 다시 안정된 질서로 묶었는가를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사기는 패자를 사랑할 수는 있어도 패배 상태 자체를 역사적 이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진제국 붕괴 이후의 서사에서 특히 분명합니다. 최근 연구는 사기가 진의 몰락을 단순 사건이 아니라 특정한 해석 틀로 구성했다고 지적합니다. 즉 몰락은 패배의 나열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새 질서의 정당성을 준비하는 프레임이 됩니다. 따라서 사기가 사랑하는 것은 승리 그 자체보다 무너진 세계를 다시 정통 질서로 봉합하는 과정입니다. 6. 진나라의 몰락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새 왕조의 정통성을 위한 거대한 전주곡이다. 사기에서 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은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너무 빨리 무너진 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진은 단순한 실패한 왕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왜 새 질서가 필요한가를 증명하는 거대한 전주곡입니다. 즉 진의 서사는 다음 역할을 합니다. 기존 분열을 끝낸 통일의 공로. 그러나 지나친 법과 통제로 폭정화. 따라서 오래 갈 수 없는 질서. 그 결과 새로운 정통이 필요해짐. 캠브리지의 개관은 진의 성공이 법가적 동원과 중앙 집권에 크게 기대었으며 후대 역사가들은 바로 그 정책들을 진의 성공과 붕괴 양쪽의 원인으로 읽었다고 설명합니다. 즉 진의 패배는 단순 파국이 아니라 한이 왜 등장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역사적 장치입니다. 이 때문에 사기의 승자 서사는 단순한 유방 만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의 실패를 거쳐 한이 정통을 회복한다는 더 큰 구조입니다. 7. 패자는 인간적으로 남고 승자는 제도적으로 남는다. 사기를 읽으면 이런 인상을 받기 쉽습니다. 패자는 더 감동적이다. 승자는 더 현실적이다. 이 인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마천은 패자를 감정적으로 강하게 쓰고 승자를 구조적으로 오래 남게 씁니다. 예를 들어 항우는 정서적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유방은 왕조 창건자, 제도 질서의 시작점, 시간의 주인으로 남습니다. 패자의 매력은 독자의 감정을 사로잡고 승자의 정통은 문명의 구조를 차지합니다. 이 점에서 사기는 아주 영리합니다. 독자는 패자에게 공감한다. 그러나 역사적 결론은 승자에게 귀속된다. 감정은 패자에게, 미래는 승자에게 간다. 이것이 사기가 패배보다 정통 회복을 더 중시하는 방식입니다. 8. 사기의 승자 서사는 단순한 승리 찬양이 아니라 패배의 길들임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사기의 진짜 기술은 승자를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패배를 길들이는 것입니다. 패배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패배자의 기억은 다른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기는 패배를 다음처럼 관리합니다. 패배를 비극으로 미화한다. 패배자를 인격적으로 고귀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 정치적 대안성은 약화시킨다. 결국 패배는 숙명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렇게 되면 패자는 존경받지만 그 패배가 상징했던 다른 정치 가능성은 점점 사라집니다. 즉 사기는 패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아름답게 살려놓음으로써 그를 역사적 대안이 아니라 문학적 기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9. 왜 정통 회복이 그렇게 중요한가? 한나라라는 현재를
우주의 질서 안에 넣기 위해서. 사마천은 한나라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기의 궁극적 과제 중 하나는 단순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한 제국을 긴 역사 속 어디에 놓을 것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해법이 바로 정통회복입니다. 즉 한나라는 그냥 새 왕조가 아닙니다. 황제 이래 문명의 계보가 이어지고 왕조는 흥망을 거치며 진의 극단을 지나 한에서 다시 올바른 질서가 자리 잡는다는 식으로 설명됩니다. 케임브리지의 연구는 사기를 순수 객관 기록보다 당대의 종교적 우주론적 믿음과 긴밀히 얽힌 텍스트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역사 배열은 단순 정보 정리가 아니라 현재 질서를 우주적 도덕적 질서 안에 배치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기가 중시하는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왕조를 역사적 우주적 질서 속에 정당화하는 서사입니다. 10. 사기는 왜 패배를 반복해서 보여주는가? 승자의 정통성을 더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 흥미롭게도 사기에는 패배, 몰락, 비극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 삶의 무상을 보여주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패배가 많을수록 승자의 정통은 더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독자는 계속 이런 감각을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힘은 오래가지 않는다. 덕과 시세를 못 맞추면 망한다. 시대를 거스르면 무너진다. 결국 질서를 다시 세우는 자가 남는다. 이 점에서 사기의 패배 서사는 승자 서사의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승자 서사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재료입니다. 패배가 축적될수록 누가 끝내 질서를 세웠는가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11. AGI 시대에 보는 승자 서사의 위험성. AGI 시대에는 이 구조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I는 이런 텍스트를 학습하면서 다음 경향을 쉽게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 승자를 역사적 필연으로 읽기, 정통을 결과론적으로 정당화하기, 패배자의 다른 가능성을 지우기, 현재의 승자 질서를 과거 전체의 결론처럼 요약하기. 즉, AI는 자칫 사기의 정통 회복 프레임을 객관적 역사 요약처럼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패배자들이 당대에는 충분히 현실적 대안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자 서사는 늘 사후적으로 원래 질서는 이쪽이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AGI 시대의 역사학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 승리는 정말 필연이었는가, 아니면 나중에 필연처럼 서술된 것인가?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12. 정리하면 사기는 왜 패배보다 정통 회복을 사랑하는가? 핵심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사기는 패자를 강렬하게 묘사하지만 그 패배를 역사적 미래로 남기지 않습니다. 항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위대하게 남지만 정통으로 남지 않습니다. 둘째, 사기는 승자를 단순히 강한 자가 아니라 질서를 다시 세운 자로 만듭니다. 유방은 항우보다 덜 영웅적일 수 있지만 더 역사적입니다. 셋째, 사기는 진의 붕괴를 통해 한의 정통성을 더 크게 부각합니다. 진의 실패는 한의 승리를 위한 전주곡처럼 기능합니다. 넷째, 사기는 패배를 없애지 않고 비극화문학화함으로써 정치적 대안성을 약화시킵니다. 패자는 기억되지만 그의 질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결국 사기가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정통의 회복입니다. 즉, 누가 역사의 결론을 차지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사기의 승자 서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패배는 인간적으로 기억되고 승리는 제도적으로 굳어지며 정통 회복은 역사 전체의 의미로 봉합된다. 이것이 바로 사기가 패배보다 정통 회복을 더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6편에서 뵙겠습니다.